네, 어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화장이 이제 청소년 사이에서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절반이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평론가님, 뭐지? 예. 청소년들 화장하기 전에요. 예.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옥자. 예.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개봉을 했잖아요. 네. 전체가 84개의 극장이고 스크린이 94개가 네. 배정이 됐더라고요. 100세 개에서 몇 개가 좀 빠졌는데, 한 극장당 그 스크린에 들어갈 수 있는 관객 숫자가 300 넘는 극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극장들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첫날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추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네. 한 1000개의 스크린에서 열었으면은 전체적으로 3주 이상 상영을 했을 때 얼마나 관객들이 볼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대략 한 727만 명 정도가 보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돌풍을 일으켜서 100개도 안 되는 스크린에서 지금 박스 오피스 4위거든요. 네. 예매율은 2위, 그리고 객석 점유율은 1위입니다. 심지어 서울극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1회만 80%였고 나머지 전회가 만석이 됐어요. 네. 지금 매진으로 그냥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CGV 등등의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들은 아주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지금 네. 이런 영화를 틀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대다수 팬들의 볼 권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에 지금 봉착해 있고요. 네. 또 심지어 넷플릭스는 지금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갖다 글쎄 누리고 말이에요. 있는데 다 알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코드 끊기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블 기존에 서비스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케이블이라고 하는 매체 이외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컨텐츠를. 근데 넷플릭스는 온갖 매체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입만 한다면. 뭐 모바일에서는 물론이고 글쎄 말이에요. 패드니 뭐니 이런 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가입으로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데 네. 과연 이 엄청난 그런 파문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참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옥자 영화 때문에 봉준호 감독 영화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죠. 여러 영화 유통의 어떤 과점 현상, 독점 현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 작은 극장들을 전부 다 옥자가 차지해버렸잖아요. 다른 걸 못 한다면서요? 이제 독립영화들이 갈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독립영화계에서는 지금 볼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상영관도 많이 빼앗기고 일반 극장에 상영할 수 있는 지원금 혜택들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라서 이 극장들이 이 독립영화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어디 걸 데가 없거든요. 이 독립영화를 위해서라도 이 멀티플렉스가 빨리 문을 좀 열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주제 얘기하기로 하죠. 오늘은 청소년 화장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진짜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 학생복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네. 대략 한 5,200여 명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네. 최소한 자기가 화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70%가 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124명의 남학생도 들어가 있어요. 남학생까지요? 남학생도 화장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1,490명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화장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5,246명 중에서 70%가 화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화장을 시작했고, 그리고 전체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친구들까지 이제 묶어서 해봤더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그러면 화장하는 연령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화장 안 해도 이쁜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왜 화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화장을 했을 때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을 하다가 메이크업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였다든가 화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쾌감이 있었다든가 이런 판단을 받았던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로는 화장을 점차 하다 보니까 민낯에 자신감을 잃게 되어서 습관적으로 더욱더 화장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의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건 좀 진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 색조 화장까지 한다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나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제 원래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그 친구들의 화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기초 화장에다가 메이크업 베이스 정도가 발리는 그 정도의, 그래서 잡티를 갖다가 이제 좀 제거하는 정도의 화장만 할 것 같았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눈썹을 그린다든가 섀도우를 넣는다든가 볼터치를 하는 이런 색조 화장들까지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색조 화장을 경험해 본 학생도 초등학생만 24.2%. 그래요? 그리고 중학생은 무려 52.1%. 네. 그리고 고등학생은 68.9%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은 색조 화장을 하는 남학생의 비율도 있었는데 네. 한 3% 정도는 남학생들도 색조 화장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42.7%, 또 중학생이 73.8%, 그리고 고등학교가 76%가 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색조 화장도 일반화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화장 문화가 예. 자리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하나의 그렇습니다. 문화로서. 예. 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혔는데 네. 몇 가지 키워드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10대들을 위한 전문 브랜드들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 10대들이 화장을 어디서 배우나 그랬더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친구들이나 혹은 전문가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네. 유튜브에서 화장을 가르쳐주는 다른 여타의 1인 미디어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배워서 네. 자기의 피부 상태라든가 자기의 얼굴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화장을 하고 있어서 더더욱 화장의 그 어떤 부작용들이 더 가능한, 부작용들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아니, 있겠습니다.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언니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좋을 텐데 물어봤다가 야단 맞을까봐 물어보지도 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그래서 뭐 어덜 키즈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덜트라고 하는 어른을 가리키는 말에 키즈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른 같은 아이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어른들은 자꾸 아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키덜트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것들을 즐기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과 같은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령대의 파괴가 어떤 그 문화적인 부담으로 나중에 작용해야 될지 심히 우려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화평론가로서 그러한 문화의 어떤 변이 현상 같은 거죠, 일종의. 예. 그런 걸 어떻게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 어덜키즈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아이들에게 어떤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걸 확인하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그 어릴 때를 갖다 반추해 보시면 어릴 때 이 또래 집단 속에서 그렇죠. 그 또래 집단과 같은 문화를 즐기면서 그 문화 안에서 인정받는 친구들이 인기 있는 친구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전부 다 대중문화입니다. 이 대중문화적인 그런 문화 그 파도 안에서 네.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대중문화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란 모습에 이상화된 모습에다가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다운 노래, 어린이다운 뭐 어떤 몸가짐, 어린이다운 놀이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모이기만 하면은 아이돌 그룹을 따라서 춤을 추고 아이돌 그룹이 하는 예능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케이블 채널에서 네. 아이돌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 아이돌 학교의 예고편을 보면 정말 그로테스크한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 가득 아이들이 그것도 13살서부터 지금 들어가 있어요. 13살에서부터 아이들이 전부 다 똑같은 동작을 하면서 똑같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것은 문화적인 파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연령대에 누려야 될 연령대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런 감수성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성인이 됐을 때 나중에는 이것이 큰 어떤 심리적인 상처로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고착화돼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그런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론가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대로 어떤 그 청소년 문화가 또래 문화가 아니라 어른 문화에 대한 카피라든가 예. 뭐 다른 이적 문화에 대한 카피 이런 부분에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런 지적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품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을 이제 아이들이 요구할 때 그것을 무턱대고 그냥 맞춰주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은 그 화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예쁘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외모적으로 폄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이 느낄 때 그 외모적인 폄하가 실제로는 허구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그러한 뭐 노력이라든가 뭐 어떤 그러한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런 건 뭐 탓할 건 아닌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외모가 되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은 또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데요. 각자의 다른 다 개성이 있습니다. 모두 다 외모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만이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뭐 실제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더라도 뭐 송강호 씨가 외모적으로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가장 높은 몸값을 받고 있는 배우 아니겠습니까? 오달수 같은 배우가 없이 유해진 같은 배우가 없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외모적인 가치만 그것도 외모가 그 대중문화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문화 어떤 운동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그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청소년만의 문화들을 제공을 해주고 느끼게 해줘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모든 문화를 빨아들여서 문화의 그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대중문화가 채우고 있는 현상. 이 현상을 갈아엎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교육에 대한 어떤 대개혁은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이제 청소년들 화장품 얘기하다가 이제 현지 문화까지 하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청소년들이 화장품을 이제 많이 쓰니까 좀 양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뭐 어른 화장품, 청소년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 이렇게 좀 변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사실은 그 어린이들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 어린이들에게 맞는 성분들을 충분히 표시해서 유해 성분들을 스스로 부모나 아이들이 찾아가서 유해 성분이 있는 것들은 쓰지 않게끔 그 계도를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한 화장법, 연령대에 맞는 화장법들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속에 자긍감과 자존감을 갖다 느낄 수 있게 해서 내가 당당하게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런 가르침들이 어떻게 보면 성인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